60대 이후 버려야 할 것 5가지. 60세. 인생에 있어서 60세라는 나이는 때론 한 단락의 마침, 때론 새로운 단락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60대에 진입한다는 것은 종종 은퇴로의 전환 또는 경력의 점진적 축소와 동시에 발생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처음에는 불확실성이나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의 성장과 자기 발견의 길을 탐색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60대는 인생에 있어서 잠시 쉬어가는 정거장 같은 시기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백성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35세 정도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낮죠. 그럼 왜 이렇게 낮았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부족한 식량 문제 그리고 의료기술의 부족 때문입니다. 그럼 양반들의 평균 수명은 얼마일까요? 양반들의 평균 수명은 50에서 56세 사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양반들은 특권층이다 보니 식량 부족 때문에 아사한 경우는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의료기술이 현대에 비해 떨어질지라도 양반들은 평민들에 비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나 여건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20세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그럼 현대인, 구체적으로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얼마일까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남자는 79.9세, 여자는 85.6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평균은 82.7세입니다. 제가 나이에 대해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날 거란 겁니다. 의료기술은 계속 발전할 겁니다. 그리고 식생활 역시 어떤 것이 몸에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점점 널리 알려질 겁니다. 그리고 60세라는 나이는 아직도 20년이 넘는 기간을 남겨둔 시점이라는 겁니다.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의 시간, 20살에 대학생이 되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그 아이가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될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 어떤가요? 짧지 않은 시간이죠? 60세가 되어도 인생에서 충분히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60대 이후에 버려야 할 마음가짐이나 행동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60대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미리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시고 60대가 넘으신 분들은 내가 아직도 이런 점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구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60대 이후에 버려야 할 것 5가지.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나이가 듭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다는 것에 대한 느낌은 누구나 다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세대에 따라 다르기도 합니다. 10세 이전에는 아무래도 나이 든다는 것에 대해 아무런 고민이 없었을 테고 10대 때에는 오히려 성인이 되기를 갈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0대는 대학 생활을 즐기거나 취업을 해서 바쁘게 살아갈 시기이기도 합니다. 30대에는 일과 돈에 대해 열정을 높일 시기일 테고 40대에는 가정을 꾸리고 조금씩 미래에 대해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0대에 이르러서야 앞으로 살아가야 할 노후에 대해 조금씩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50대까지는 분주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보통 60대가 되면 자식들이 독립을 하거나 일에 있어서 조금씩 손을 놓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러한 시기는 한편으로 생각할 것이 많아지게 마련입니다. 자식들도 다 키워놓았고 일에 있어서도 더 이상 욕심이 생기지 않는 나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내 나이는 벌써 60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고민도 생기실 테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목적의식을 상실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전까지의 삶이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젠 더 이상 자식들이 품 안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이전까지의 삶이 일에 있어서 열정을 높여왔던 시기였다면 이제는 취미생활 등을 하며 인생을 즐길 여유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애들도 다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이제 더 이상 여한이 없다. 이런 생각은 잠시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미래에 해보고 싶은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 배우고 싶었던 피아노를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설레지 않나요? 그동안 바빠서 가보지 못했던 여행지를 다녀보시는 건 어떤가요? 기대되지 않나요? 변화에 대해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기대감, 설렘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과거에 대한 미련이나 후회. 누구나 좋았던 옛 시절에 대한 향수는 있을 겁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 기억에 남는 사건, 이런 것들 말이죠. 과거를 회상하며 좋은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몇 달 전 학창 시절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우리들은 만나면 보통 옛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자식들 얘기, 일 얘기를 하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선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이혼을 한 친구도 있고 여전히 혼자 살아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환영받고 공감 가는 얘기는 학창시절, 좋았던 옛 시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학창시절 항상 몽둥이를 들고 계시던 선생님. 지금이라면 상상하기 힘든 얘기지만 체벌이 당연시되던 그 시절에는 그냥 평범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선생님에 대한 기억은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기억, 재밌었던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며 좋았던 시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서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대한 미련은 어떨까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내 남편을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방금 한 얘기는 농담이고요. 어쨌든 과거에 대한 미련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회 또한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과거에 너무 매몰되지 말았으면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이나 후회보단 남은 미래를 어떻게 즐기며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식에 대한 기대. 아마도 여러분은 자식들이 어렸을 때 많은 기대를 했을 겁니다. 아이 때에는 단지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하는 바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커감에 따라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봤을 테고, 사회에 나갈 때쯤엔 좋은 직장에 취직했으면, 그리고 결혼 정년기에 들어서는 좋은 반려자를 만나기를 하는 기대를 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기대,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60대 즈음이면 자식들은 다 성인이 되고 때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부모가 자식을 키우고 부모가 나이가 들면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며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각각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과도기적 시대를 맞이한 분들일 겁니다. 어렸을 땐 시집살이를 하며 시부모를 부양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자식들과 떨어져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계실 겁니다. 또한 손주가 보고 싶어 아들 집에 들를 땐 오히려 눈치를 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불합리하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시대가 이렇게 변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자식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삶의 중심은 내가 되어야 합니다. 자식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길 기대하는 삶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과한 기대는 오히려 자신의 마음만 아프게 할 겁니다. 네 번째, 타인과의 비교. 옆집 누구는 반에서 1등 했다더라. 누구는 대회에 나가 상을 탔다더라. 어릴 때 아마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구누구는 이런 비교의 말 말이죠. 학창 시절에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은 짜증이 났었을 겁니다. 공부할 마음을 가졌다가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하기 싫어졌을 테고요. 그뿐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는 이런 얘기도 들어봤을 겁니다. 고모네 아들은 대기업에 취직했다더라. 이모네 딸은 의사랑 결혼했다더라. 참 듣기 싫은 말들입니다. 이렇게 남들이 비교하는 말을 들었을 때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내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내 친구는 좋은 집에, 자식들도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이런 비교를 말이죠. 타인과 비교하며 자신의 마음을 갉아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마 당신이 비교했던 대상은 당신이 아는 사람들 중 가장 잘 살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보기에 잘 살고 있는 그 친구는 당신을 부러워하고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당신도 충분히 잘 살아왔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더욱더 잘 살 거라고, 행복하게 잘 살 거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부정적인 태도와 비관적인 전망.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내가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삶에 대해 고민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 섞인 고민보다는 앞으로 무엇 하면서 인생을 즐기고 행복하게 살아갈까 하는 긍정적인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앞날에 대한 걱정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어떤 대학을 갈까, 그리고 어떤 학과를 선택할까, 이런 걱정을 했었을 겁니다. 취업할 시기에는 어디에 취업을 할까, 내가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60대는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 다시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인생에 있어 하나의 전환점,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시작점의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 생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 명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들은 나이 70에 그리고 80을 넘어서도 미래에 대해 희망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 행복, 성취를 위한 새로운 기회 또한 여전히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기업인 마사 스튜어트는 81세에 수영복을 입고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표지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타계하신 송혜 선생님은 90세가 넘어서도 활발하게 방송활동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비관적인 미래에 대한 생각은 버리시고 긍정적이고 희망찬 미래를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60대 이후 버려야 할 것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60대 이후를 살아가야 할까요? 사람마다 생각에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은 큰 틀에선 비슷할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자. 저 역시 이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60대 이후 가져야 할 마음가짐. 첫 번째, 젊은 사고방식. 60대라고 생각하면 사회적으로 젊은 나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까지 늙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오히려 생각의 깊이는 깊어집니다.
또한 많은 경험과 연륜이 쌓여 현명하고 신중한 사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방식이 늙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20대 청년이 하는 생각은 젊은 생각인가요? 80세 어르신이 하는 생각은 고리타분한 생각인가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젊은 사고 방식이란 생각을 넓게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보는 열린 사고 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60대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30대 때 20대의 상큼함을 부러워했습니다. 40대 때에는 30대의 열정을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더 나이가 들어 지금의 내 나이를 부러워한다면 지금의 내 나이는 충분히 젊은 나이인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의식. 삶의 목적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60대에 이르면 자식들은 독립을 하고 일에 있어서도 조금씩 손을 놓게 됩니다. 자식들을 다 키워놓고 나니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삶의 동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지, 내 인생에 의미 있는 가치를 더하는 목적의식을 가졌으면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큰 꿈을 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방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목적의식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목적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신 후 구체적인 전략을 짜서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 삶의 목적은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은퇴 후 재정적 자립입니다. 월세를 받든 주식 배당금을 받든 연금을 받든 월 300 정도의 수익이 나왔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피아노를 배우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내 손으로 쇼팽 20번을 연주해 보고 싶습니다. 이외에도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도 필요합니다. 1년 안에 달성할 목표, 3년 안에 달성할 목표 등 구체적인 인생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시점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작은 일에도 감사하자. 감사하는 마음은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부정적인 감정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으며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자신의 자존감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까? 내 주변부터 하나씩 하나씩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내 자식이 무탈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에 감사함을 가지세요. 이렇게 하나씩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살아간다면 아마 여러분의 삶도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긍정적인 말투.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면 부정적인 현실을 끌어당기고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면 긍정적인 현실을 끌어당깁니다. 이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뱉은 말이나 표현에 따라 사고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웃겨진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저에게 예능 프로 1박 2일은 그다지 재미있는 컨텐츠는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저와는 개그 코드가 맞지 않았었죠.
하지만 정말로 웃다 보면 재밌어지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TV를 시청하면서 억지로 웃어봤습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니 정말로 1박 2일이 재밌어지더라고요. 참 신기했습니다. 웃음뿐만 아니라 말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항상 힘들다 힘들다 이번 생은 망했어. 이런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가요? 아마 긍정적인 기운보다는 부정적인 기운이 느껴지실 겁니다. 이는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웃으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웃는 사람은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자신의 생각, 사고방식도 긍정적으로 변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의 삶은 조금이라도 행복해질 겁니다. 여러분들도 부정적인 말투 사용은 지양하고 긍정적인 말투 사용을 생활화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60대 이후 버려야 할 5가지와 가져야 할 4가지 마음가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에겐 이 내용이 당연한 얘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60대 이후 버려야 할 마음가짐. 첫 번째, 변화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 과거에 대한 미련이나 후회. 세 번째, 자식에 대한 기대. 네 번째, 타인과의 비교. 다섯 번째, 부정적인 태도와 비관적인 전망. 60대 이후 가져야 할 마음가짐. 첫 번째, 열려있는 젊은 사고 방식. 두 번째, 목적의식. 세 번째, 감사하는 마음. 네 번째, 긍정적인 생각과 말투.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나마 유익했으면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